니치날다님, 요즘 부동산 거래량도 조금은 살아나고 분위기도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도의 대표 입지 중 한 곳인 광명시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광명시는 지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경기도에서는 성남, 하남, 가천 그리고 강명이 가장 늦게까지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규제 정책만 보아도 경기도의 이 네 곳은 서울에 준하는 입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향후 5년 이내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정된 도시 중 한 곳도 강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도 여기 보이는 파란색 블록들이 모두 신축 아파트가 된 곳이거나 앞으로 신축이 될 곳들인데요. 성남시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이 강명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가천이 있고요. 가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강명역이 보이네요. 강명역 위쪽으로 올라가면 강명에서도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지들이 보이는데요. 성남시는 단계별로 개발 사업지들이 예정되어 있다면 강명시는 향후 5년 이내로 한꺼번에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이야기할 때 성남시도 천지개벽이라고 하는데 광명시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강명시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천지개벽을 준비 중인 강명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강명시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강명시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인 알겠지?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강명시 매매 전세 아파트와 분양권 매물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겼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시트에는 강명시 아파트의 전체 물량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평대, 세 번째는 30평대 매매 리스트가 있는데요. 리스트만 보아도 현재 어떤 단지의 매물들이 다른 매물 대비 싸게 나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강명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엑셀 다운받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강명시를 보면 이렇게 고구마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강명시는 위쪽으로는 구로구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금천구가 인접해 있네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오른쪽에는 안양시 만안구가, 왼쪽으로는 시흥시가 인접해 있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에 부천시도 인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구 이동을 보면 강명시는 순전입보다 외부로 나가는 전출 인구가 더 많았는데요. 시흥시로 이동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변 도시인 구로구나 부천시로 많이 이동하셨네요. 그만큼 인접도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강명시는 오른쪽으로는 안양천과 왼쪽으로는 목감천을 경계로 도시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특히 시가지는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명시는 사실 과거 시흥에 속해 있었어요. 강명 시가지가 처음 형성될 무렵 사람들은 서울 시민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당시 위선도시 육성 정책으로 인해 서울 편입이 좌절되고 1981년에 경기도 산하의 강명시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강명시는 인구 28만의 도시로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역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강명시는 아래쪽보다는 서울에 인접한 위쪽부터 시가지를 형성해 왔어요. 강명시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명동이 있고요. 1981년 강명시 승격 이후 주공아파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 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철산동이 있어요. 그리고 1980년 후반과 1990년 입주한 하안지구의 하안동이 아래에 있고요. 2010년 무렵에 주거가 형성된 소화지구의 소화동이 있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죠. KTX 강명역이 있는 일직동이 있어요. 강명의 시가지 형성 추이를 보면 90년대까지는 서울과 인접한 강명, 철산, 하안동이 형성되었고요. 2000년대 와서는 오른쪽 안양천을 따라 소화지구와 강명 역세권지구가 형성되었으며 향후에는 소화와 강명 역세권 사이에 구른산 지구가 조성되고요. 강명 역세권 왼쪽으로는 첨단 연구 및 주거문화단지,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와 함께 3기 신도시 조성도 계획되어 있네요. 광명시는 서울의 평창과 함께 서울에 인접한 곳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시가지 형성 추이를 보면 도시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모양인데요. 가운데는 왜 이렇게 비어있나요? 맞아요. 강명시는 도시의 가운데가 텅 빈 O자 모양으로 확장되는 모습이죠. 강명시가 안고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인데요. 강명시는 도시의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인 산이 있어요. 가천이나 분당처럼 도시가 분지 형태로 주변에 산을 끼고 가운데에 도시가 군집하여 형성되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동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와 교통이라고 하는데요. 광명시의 일자리와 교통은 어떤가요? 일자리부터 볼까요? 국세통계 포털에서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소득과 일자리 비율을 수치화해 보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1인당 5,800만 원으로 소득이 가장 많았고요. 거주자 대비 일자리 비율도 가천이 가장 높게 나왔네요. 가천 다음으로는 성남시가 4,800만 원, 용인시가 4,600만 원으로 소득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1인당 평균 소득은 3,800만 원이네요. 경기도 일자리 비율은 0.82로 가천시나 성남시, 화성시, 이천시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는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강명시 소득을 보면 딱 경기도 평균과 같고요. 거주자 대비 일자리 비율은 0.61로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강명시는 일자리 지역이라기보다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강명시 대표적인 일자리는 소아리 공장이 있는데요. 1973년에 준공된 국내 최초의 자동차 종합 생산 공장입니다. 기아의 모태가 되는 공장으로 지금은 오토랜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강명시 내에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도를 잠깐 볼까요? 강명시 인접지역으로 이렇게 넓게 일자리가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가 안양천을 넘어 바로 인접해 있어요. 강명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은 어떨까요? 강명의 지하철 노선은 1호선과 7호선의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 접근이 가능한 7호선은 강명의 위쪽으로 강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이 있고요. 1호선은 강명역으로 지선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안동이나 소아동은 안양천을 넘어서 독산역이나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강남 접근이 가능한 7호선이 있어 광명동이나 철산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하안동이나 소아동 그리고 일지동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네요.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은 교통호재 한두 개는 있던데 광명에도 이런 교통호재가 있을까요? 네, 강명에도 교통호재가 있죠. 지금 공사 중인 신안산선이 대표적인데요. 신안산선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그리고 시흥시청에서 강명까지 지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니 미래 수요를 키워줄 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안산선과 함께 월곶에서 판교까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월판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도 강명역을 지나가는 노선이네요. 그만큼 강명역은 경기도 서남부의 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되는 거죠. 신안산선과 월판선 모두 여의도와 판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일자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노선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정차하는 역들에 관심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명 하안동에도 지하철 계획이 있는데요. 강명의 노은사로부터 구로까지 연결하는 구로 차량기지선입니다. 구로 차량기지선은 제2경인선이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경인선이 반영되었는데요. 인천 청학에서 노은사까지 그리고 노은사로부터 구로를 지나 노량진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구로 차량기지선은 구로의 차량기지를 강명으로 이전하는 조건인데요. 지난 5월 구로 차량사업소의 이전 계획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제2경인선 자체가 사실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향후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신천에서 하안으로 그리고 신림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강명의 하안동에는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노선으로 향후 어떤 계획들로 진행될지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월판선이나 신안산선 노선은 광명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교통호재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광명시 전체에 좋다기보다는 광명역 주변으로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2030 강명도시개발계획을 보면 도시공간 구조를 2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이 같은 공간구조 설정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강명 역세권의 서남부 거점 역할 수행 및 특별관리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부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강명 역세권의 서남부 거점 역할 수행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간구조의 개발축을 보면 강명역이 있는 강명도심을 중심으로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에서 강명 역세권으로 그리고 오토랜드가 있는 소아동을 지나 서울로 이어지는데요.
강명역을 중심으로 한 강력 도심에서 왼쪽으로 기존 시가지 도심이 아닌 서울로 이어지는 큰 개발축이 설정되었는데요. 강명에 들어오는 신안산선과 월판선 노선은 사실 기존 시가지보다는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노선들이에요. 강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강명역 왼쪽으로 이곳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신규 지하철 노선은 일자리 지역까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죠.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위쪽으로는 강명시흥 상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네요.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통을 함께 고려한 모습입니다. 강면의 생활권을 크게 강명, 철산, 하안의 북부 생활권과 소화동과 일직동의 남부 생활권, 3기 신도시와 강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학원동과 강명동 일원의 서부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는데요. 북부 생활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공행정과 복지의 기능을, 남부 생활권은 강명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물류 그리고 강력 서비스 기능을, 서부 생활권은 강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 연구 그리고 강명 역세권 배후 기능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강명역 주변에 보면 KTX역이 들어오고 이케아의 코스트코, 롯데몰과 주상 복합부지, CGV에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수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강명역 왼쪽으로는 강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강명역 오른쪽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보이는 이곳에도 개발 계획이 있죠. 현재는 군사시설인 탄약대대가 있지만 군사시설을 재배치하여 박달 스마트밸리를 조성한다는 안양시의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잠깐 보면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강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과 박달동 공업지역 재생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안양시의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 중 하나로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예요. 이렇게 강명역을 중심으로 교통개발계획과 함께 강명시흥과 안양시의 도시개발계획들은 강명 역세권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며 이런 대형 상업시설들이 먼저 선점한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혹시 안양시 개발계획이 궁금한 분들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광명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광명시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죠. 강명시는 처음 소개해드렸듯 천지개벽을 향후 짧은 시간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강명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